물리학 1, 이번에는 온도 조성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 조성 다이어그램은 증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여서 증류에서 중요합니다. 좀 크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똑같아요. X축은 A 성분의 몰 분율, 액체 성분이 될 수도 있고 기체 성분이 될 수 있는 그 몰 분율을 가져왔고, 그래서 ZA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Y축은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증류란 무엇인가?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증류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에서 분율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점에서 그런 거는 간단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좀 리퀴드가 아래에 있게 되고 베이퍼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점을 여기라고 봅시다. 1번 시작점에 있다가 우리가 열을 가해줘서 온도를 올려요. 여기까지 올려봅시다. 2번까지 올리게 된다면 이 2번 상태의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액체만 있다가 베이퍼 상태가 막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2번 상태일 때의 A 성분의 몰 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액체는 XA가 될 거고 기체 상태는 YA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일 때, 이 2번 상태일 때 막 끓음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조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성분을 보시면 액체 상태일 때보다 기체 상태일 때의 A 성분의 몰 분율이 커요. 즉 B 성분보다 A 성분의 휘발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성분이 휘발성이 더 크기 때문에 증기 상태로 더 많이 나간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끓는 점이 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 성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증류를 하는데 라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막 끓기 시작한 상태인 2번 상태에서 기체 성분만 따로 빼봅시다. 2번 상태의 기체를 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기체 상태의 조성은 어떨까요? A의 조성은 YA일 거예요. 그죠? 기체만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프라임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 거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막 끓기 시작한 증기가 있는데 증기만 가져왔으니까 리퀴드는 없는 거고 증기만 있는 상태가 될 거죠. 딱 이때의 A 성분이 YA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프라임 상태에 있는 증기를 응축시켜 봅시다.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게 온도가 점점점 내려와서 여기로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프라임 상태에 있던 기체가 액체 상태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다 들어왔다 생각하면 이때를 이 더블 프라임으로 하겠습니다. 이 더블 프라임, 이 프라임을 온도를 내려서 응축시킨 상태를 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더블 프라임에서는 A가 XA 더블 프라임만큼 있을 거예요.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 기체가 막 응축하면서 마지막에 기체가 거의 없는 상태일 때의 기체 상태는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여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1번 상태에 있는 액체를 가열시켜서 2번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번 상태일 때 막 증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을 살펴보면 YA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 기체만을 떼어왔어요. 액체가 없는 기체만을 떼어왔을 때 떼어온 기체는 E'일 거예요. 여기 상태죠. 액체가 이제 막 있을랑말랑 한 그 상태. 그래서 E'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온도를 내려줬어요. 응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더블 프라임으로 가게 되면서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다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라임을 액체 상태로 만든 걸 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더블 프라임 상태인 액체의 A의 분율은 XA 더블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기체 상태일 때 액체로 변하면서 마지막 남은 기체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기체는 어떠한 분율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여기를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YA의 더블 프라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가열하고 응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체 상태에 있는 A의 분율이 점점 올라가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증기 상태에는 거의 순수한 A만 남게 되고 액체 속에는 B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하는 걸 이제 분별 중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 중류를 함에 있어서 효율을 나타내는 걸 이제 이론 단수라고 해서 몇 번의 사이클, 이 사이클이 몇 번의 사이클을 거쳐야 원하는 물질의 조성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론 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퍼 프레셔, 이 차이가 클수록 이제 이론 단수를 적게 가져가도 원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순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베이퍼 프레셔의 차가 작을수록 더 분류하기 힘들겠죠. 경계가 애매모호하니까. 뭐 끓는 점을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끓는 점 차이가 적을수록 만약에 얘는 100도에서 끓는데 얘는 105도에서 끓어. 그럼 우리가 얘를 분별시킬 수 있으려면은 102점 몇 도 막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니까 이 차이가 클수록 더 쉽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클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론 단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